12월 4일 오늘도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최근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들을 탑픽으로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팟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투머치팟의 시황 분석과 함께 최근에 오르고 있는 시멘트 관련주는 어떠한 이유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700 돌파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이노텍에 대한 내용과요. 증권사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하자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하우시스와 세미콘라이트, S퓨얼셀의 수소선박 공동개발 소식과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쌍용 양회, BNK 금융지주, 스튜디오 드래곤, 셀바이오텍, HHD 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대우건설, 풍산, DSC 인베스트먼트, 대한제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요. 다시 한번 신풍제지와 서울식품과 같은 제지주와 골판지주, 포장주에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이자의 원료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ST팜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키네마스터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된 주식으로 오리엔트 전공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 포장이라든지 프로스테믹스 이쪽으로 흐름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만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에 베팅을 하였고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큰 종목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형주로 관심을 돌려라.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는요.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을 뽑고 있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오늘 ECS 세종텔레콤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쪽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풍재지, 대양포장, 서울식품 등 골판지와 포장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고요. 정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한번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 따라잡기 어려운 흐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공주와 여행주, 조선, 화학, 자동차, 반도체주를 좋게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여행주가 침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GS건설, 대우건설, 건설 쪽의 업황이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계속 좋을 거 대상되고 있고요. LG전자, 반도체 쪽에선 코미코가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일시멘트와 아시아시멘트를 탑픽으로 시멘트 쪽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요, 화이자 백신이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혼조세를 이끌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조금 하락한 장으로 모습을 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이자는 앞으로 5천만 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연내 목표치에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원료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상처 2,700대를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가 강세를 끄면서 철강 쪽의 업황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9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간신히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미국 정부가 조만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사장 31명을 승진시켰는데요. 성과주의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밝히고 있고 우수 인력 승진자는 2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실적이 개선되었고 인사폭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71,300원, 71,500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7만 전자 시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도 첫 7만원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8만원, 9만원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창원 내곡지구의 부지조선공사에 관련된 신규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고수들이 삼부토건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떠한 부분에 주목하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년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규모를 이미 넘어선 만큼요. 앞으로 지속해서 경쟁력 있는 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집중을 하고 있다는 쪽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건설 시대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쪽에서 삼부토건을 좋게 바라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쪽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현대제철, KG동부제철, 글로스퍼랩스 같은 동일청걸까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약과 건축자재, 건설,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건강관리 기술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테마별 시세를 보시면요. 코로나19 테마가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ST팜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맥스롯데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 나왔죠. 계속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로는 HDC 현대와 대우건설이 중심을 잡는 것으로 보이고요. K뉴딜지수 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지와 화폐 관련된 쪽으로도 신풍제지 세아가 중심을 이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택트 쪽에 흐름이 나오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일자리 관련된 종목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테마별로는 여행주와 자전거, 영화, 농업 같은 종목들에 좀 조정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섬유와 전선, 백화점 쪽도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들 최근 3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가격 인상 수요 증가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삼박자에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 가격이 인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뉴딜 코로나19 지원 공사 등의 수요가 폭발할 것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시멘트 관련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런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인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정말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에서는요, 시멘트 업계 전반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뉴딜 정책의 수혜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속해서 시멘트가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쌍용 양회와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를 중장기적으로 연료비중, 순환자원의 비중을 4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쌍용 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환자원 처리시설 4기를 완공해서 내년까지 60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처리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삼표시멘트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터지는 건물 2,000개, 전년 대비 4배 늘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통사 3사에서 연내 5G 인빌딩 구축 건물 2,000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침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 SK텔레콤, LG U+, 또 KT 관련해서 5G 인빌딩 구축 현황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거둔 성과가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5G 품질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고 인빌딩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빌딩 전용 솔루션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쪽에서 5G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자이 붙는 첫 신한 희망타운 물량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완성형 인프라를 갖춘 위례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된 첫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가 될 것이다. 위례 자이더 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속에 오늘 LG화학 오창 공장발에서 40대 1명이 추가 확진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공장 관련된 쪽에서 업무가 좀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UX를 환골 탈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모바일 쪽에 안드로이드 기반을 전체적으로 변화시켜서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약속 이행을 시작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을 TV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LG이노텍이 올라가면 다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올해 영업이익 6,060억 원으로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낮은 선호도에 저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IT 섹터에서 가장 강한 실적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쪽으로 목표 주가 22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에서는요 펀더멘털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중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시면 BNK 금융지주와 하남금융지주 같은 종목에서 은행 관련된 그런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S건설, 현대모비스,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LG전자를 뽑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포스코 나오고 있고요. 삼성증권 또 연결이 돼 있네요. 힐라홀딩스까지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빠르게 나타날 것인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저평가주에 주목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다.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계업종이 19.9%,
화학업종이 18.7% 상승을 하였습니다. 증권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PER, PBR 지표로만 가치주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주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인데 경기 회복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 은행, 증권, 음식료업 등이 가치주에 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달 기계업과 화학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 건설, 은행, 증권, 음식료업 쪽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강한 이익 성장도 예상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같은 기간에 성장주 NC소프트와 SM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도 못했고 네이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성장주보단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저평가 분석에 따라서 9만 원석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목표가를 12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00대에는 지금 뭘 사야 되나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성장형 가치주 주요 종목 또 12개월 선행 지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종목들 효성화학, 대한유화, 기아차, 대덕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차, 롯데케미칼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경기 회복 신뢰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의 난항을 겪고 있던 파파이스가 결국 26년 만에 국내 사업을 철수하였습니다. 1994년 압구정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한 버거치킨 브랜드였는데요. 한때 매장 수가 200개에 넘었지만 결국 국내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서울 중구구 전학년 이제 7일부터 18일까지는 모두 원격 수업 체제로 돌아간다. 초등학교는 3분의 1만 등교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이 기업 분할을 확정하였는데요. 내년 지주사 DL홀딩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열린 임시주총회에서 기업 분할과 사내외 이사 선임 등 모두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림산업은 내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대림산업을 DL홀딩스와 DLENC로 인적 분할하고 DL홀딩스에서 DL케미칼을 물적 분할한다. 좀 복잡한데요. 앞으로 대림산업 쪽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대형주들에서 카카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카카오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시스 분리한 이후에 또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부분을 매각할 시에는 멀티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가가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매각하면요. 정상적인 건재자 이익만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최근 B2C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투자 의견 매수 포인트로 9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인테리어 시장과 건축 관련된 흐름이 좋으니까요. 이쪽으로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드디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관리 종목의 탈피에 청신호를 이끌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3일 유상증자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해당 사유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 11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끝까지는 관리 종목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손성근 대표를 영입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3분기까지 UVC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매출처 다변화 및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관리 종목 탈피 쪽으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옵티머스 관련되어 좀 내용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 해덕 파워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11,000여 명의 주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옵티머스 무자본 M&A 관련 기업으로 몸살을 앓던 해덕 파워웨이가 박윤구의 횡령자금 133억 원이 옵티머스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되면서 결국 구속 수감됐다고 합니다. 소액주주연합이 경영권 분쟁의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심해서 회사의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HLB와 수소 선박 공동 개발에 들어섰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거든요. 선박 제조 기업인 HLB와 함께 168, 252kW급의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을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2시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연료 탱크를 담당하고 HLB는 선박 설계 제작과 전기 추진체 선박 운영을 진행한다. 이렇게 2023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으로 MOU를 맺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저감과
기준과 환경 규제 등 가장 부합한 이런 새로운 선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에 따라 수도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수도 선박이 굉장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그런 증가세로 인해서 내일부터 서울밤은 사실상 통금에 들어선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트, 독서실, PC방 등 밤 9시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문을 닫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거의 셧다운에 돌입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도 도시부를 모두 끄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4개 부처를 개각하였고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였고 추미애 장관은 유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질은 아니다라고 하고 새 정책 수요를 맞추기 위한 변화를 꾀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새로운 인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멘트 쪽에 흐름이 좋아진다는데요. 12월 4일 웰컴백 쌍용양의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는 긍정적 이벤트가 나왔고요.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함께 목표 주가 8,000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출하량 회복에 따른 건설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주택 부문의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착공 면적 증가율에 따라서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멘트 회사가 이미 시멘트 가격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의 거래 정지 기간이 16영업일 동안 아시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다 15% 이상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거래 정지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쌍용양해를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원가 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을 내년에 온기로 가동되는 만큼 이익 기여가 늘어날 전망으로 초록시멘트로의 변신에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순이익만 54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이미 상회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4분기도 무난할 것이고 두달리스 중익에 주목해달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배당 수익률도 5.6%를 배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1년까지 목표 주가를 7,700원으로 상향해서 매수 의견을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글로벌 판매처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컨텐츠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는 쪽으로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네이버와 CJ그룹 간의 지분 교환 및 사업적 제휴는 양사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만큼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컨텐츠 영상화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컨텐츠 유통 확대가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판매처와 다변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투자 의견 바이와 함께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인데요. 유통 채널 확대와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관심, 신규 채널과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전개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는 홈쇼핑 채널 NSCJ 신규 진출했고 2021년에는 기존 2개 외 타 채널 내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이마트 피코크 브랜드 유산균 제품 생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암 치료제 개발 현황이 임상 이상에 돌입하는 등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예상 매출액 460여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은 76%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이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채널과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HSD 엔진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21년을 가장 크게 빛낼 선박 기자재 기업이다라는 내용에서 목표 주가 11,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LNG, LPG 추진선과 같은 이중연료 조덕 추진 엔진에 탑재된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선박들의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확대가 적용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료가 적용이 되어도 결국 엔진 수요는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 나오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에서도 이미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매출 비중은 4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시차를 두고 상당 수요가 나타날 것인데요. 매출 실적은 1, 2년 내로 1조 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좋은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대우건설, 건설 관련된 종목 좋은 흐름 보이는데요. 횡보를 오래 하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에서 성장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경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정배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제강은 철강 쪽에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혼자 눌렸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터질 경우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만 오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디바이스 ENG라든지 뭐 KC, 코미코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오늘 카카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트로닉스가 드디어 큰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GS건설, LG하우시스 건설 관련된 뉴스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차 좋은 흐름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이백도 매일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최근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시멘트 관련된 종목 쪽에서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거래 정지가 됐었던 쌍용 양해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관련된 종목을 좋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